네, 유식불교 세 번째입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책 보고 다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용어가 옛날 1500년 전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그 말을 우리가 보려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뭐 알고 나면 이제 그 소리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이제 장애가 되는데, 일단은 책을 요거 유식불교의 목경찬 선생님이 쓰신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목 선생님도 주로 일본 유식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사분설 얘기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거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은 대상이 없다. 유식무경 해가지고서 무경, 외경이 없다라는 그것도 설명하려고 되게 애써 놓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이게 대상이 없다, 외경이 없다, 이거를 설일체유부에서 경량부로 넘어갈 때, AD 4세기, 5세기, 그러면서 이제 유식불교가 나올 때, 설일체유부가, 3세 시류, 해가지고선 외경이 있다라고 해서, 유식종이 설일체유부의 외경이 있다라는 집착을 갖다가 이제 부정하려고 해서 되게 애써가지고선 실제로 초기 유식에 보면은 외경이 없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려고 되게 애쓰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되게 애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왜냐면 외경이 있는데 왜 자꾸만 외경을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하니까, 외경이 있는 걸 없다고 주장하려니까 되게 애써요. 노력을 해요. 그래도 그게 잘 부정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외경이 없어? 그럼 내가 없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나라는 존재도 네 의식이 만들어낸 거야? 그거 아니죠. 그거 증명하기 어려워요. 증명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월칭, 짠드라 키르티가 어디서 그걸 증명했다 어쩐다 해서 유명한데, 아닌 걸 증명하려면 안 되죠.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외경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외경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주장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이 외경이 있다 없다 가지고 론사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싸웠어요. 그런 걸 봐도 외경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착 세친이 특히 없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살아남아서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종교가,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려면 뭔가 좀 굉장히 신비하고 특수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덕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자님 말씀이고, 그냥 도덕 교과서지. 뭔가 좀 굉장히 특이한 거를 해야 이제 종교적으로 좀 와서 좀 더 열심히 믿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뻥튀기가 심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봐요. 순박한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심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좀 잘못된 생각으로 몽상에 빠져가지고서 신비적으로 흐르면 되겠어요? 종교는 종교고, 그래도 아무리 종교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기초지식. 마음은 심과 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은 굉장히 마음은 굉장히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말이죠.
이것도 마음 저것도 마음 뭐 구름 잡기가 마음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구분을 해가지고 마음 그 자체와 마음의 작용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 그 자체는 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 그 자체는 식이라고 보고 그거를 마음 그 자체 해서 심왕이라고 했어요. 킹, 마인드 킹. 그 다음에 심소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봤습니다. 슬프다, 희노애락, 희오욕, 그 다음에 무슨 욕심, 그 다음에 우치, 슬픔, 섭섭함 이런 건 다 마음의 작용으로 봤어요. 네? 마음이라고 다 하죠. 그 마음의 작용이 50일까지나 돼요.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뭐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네가 얘기하는 마음이 지금 뭔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선불교에서는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전부 다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뭔지,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본질과 마음의 식의 어떤 차원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마음을 어쩌라 저쩌라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선불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더라도 이런 걸 다 공부하고 나서 해야죠. 이런 거 공부하려면 쓸데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흥분해가지고 마음에는 원래 근본불교에서는 6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유식에서는 제6식 6번째 마음을 갖다가 좀 더 세분해가지고선 6식, 7식, 8식으로 했어요. 마음은 이제 식인데 보통 대상을 이제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은 6가지예요. 마음이 보는 대상은 색성, 향, 미, 촉, 법, 그죠? 물질, 소리, 냄새, 맛, 다임, 법 해서 6가지인데 그 6가지를 신체의 인식기관 6가지 그걸 육근이라고 하죠. 육근이 봐서 인식해요. 인식을 해서 6가지의 식이 생겨요. 그래서 육근은 뭐죠? 물질을 보는 것은 눈, 소리를 듣는 것은 귀, 냄새를 맡는 것은 코, 맛을 느끼는 것은 혀, 다임을 느끼는 것은 몸, 법을 느끼는 것은 뜻입니다. 의.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경이 육근을 통해서 식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근에서는 안식, 이근에서는 이식, 비근에서는 비식, 설근에는 설식, 신근에서는 신식, 의근에서는 의식 이렇게 생겨요.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만들어요. 이것이 18개죠. 그럼 육식 마음 6가지를 빼고 나면은 육근이 육경을 만난다 해서 그거를 12처라고 그러죠. 12개의 곳, 외경 6곳, 몸 안의 인식기관 6곳 해서 12곳 해서 12초가 되고 그 12초에서 다시 6개의 식 마음이 생겨서 다 합치면은 18개가 돼서 18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근경식 3사 화합이라고 하죠. 근경식,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생긴다. 그래서 근경이 만나가지고선 식을 만나는 것을 3사 화합이라고 하죠. 이 3사가 화합되면은, 그 다음에 화합이 되면은 다임, 촉이 생겨서 거기서 느낌이 생겨요.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생기고, 그렇게 다음에 의도가 생기고. 인체에서만 따진다면은 그것이, 색수상 행식이 되죠. 촉은 이제 생각하고, 색은 육체고, 그 다음에 촉수를 합쳐서 수 느낌이 되고, 상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행 의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근본 주체로서의 마음을 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질은 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식은 그냥 마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근경식 3사 화합이다라고 해요. 그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165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상식인들의 생각, 띵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느낌이 의도를 자아내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어떤 그 의도 전에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상의 생각이 아니고, 의식상의 생각은 식이죠. 그런데 그 식이 생기기 전에, 색수상 행식의 식이 생기기 전에, 행 전에, 의도가 생기기 전에 미세하게 느낌에서부터 무언가가 생겨가지고선 그것이 의도, 행을 일으킨다는데 그 무언가가 생기는 것을 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너무 미세한 그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잘 못 느끼긴 하지만은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있고 필요하니까 설정했겠죠. 그래서 온 5가지 인체를 구성하는 5가지 과정 중에서 한 가지로 굉장히 그 중시합니다. 상을. 그냥 보통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생각, 의식, 우리는 보통 의식을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육의식에 대해서 또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제육의식은 보통 우리 의식이라는 말은 잘 쓰죠. 눈으로 보면 안식, 귀로 들으면 이식, 코로 보면 비식인데, 마음으로 느끼면은 의식이죠. 그 마음으로 느끼면, 그 마음이 이제 육식이죠. 육식으로 느끼면은 육식인데, 그러면 그 육식을 느끼는 기관, 인체기관이 어디 있느냐? 안식을 느끼는 인체기관은 눈이죠. 그럼 마음, 의식을 느끼는 인체기관은 뇌인가요? 심장인가요? 아니면 오장육부인가요? 그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옛날 사람들은 의근이라고만 했어요. 의식을 느끼는 인체의 뿌리가 어딘가 있겠지만은 그걸 그냥 의근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런데 의근의 대상이 또 이제 문제예요. 왜냐? 안근은 물질을 대상으로 봐가지고선 안식이 생기는데, 그럼 의근은 뭘 대상으로 해가지고선 의식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 생각이 뭘 대상으로 해서 의식이 생기느냐? 대상이 없죠. 대상은 옛날 생각, 그리운 생각, 혹은 뭐 논리, 혹은 뭐 상상, 망상, 이런 게 우리 의근의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경을 이제 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의경을 법이라고 하는 아사무사한 용어로 또 표현을 한 거예요. 법경이라고. 그래서 법경이 뭐냐? 이게 잘 모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이 생겨나는가?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법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의경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옛날에 설일체 유부에서는 대상 외경을 또 다 있다. 너무 이제 또 있다라고 해도 그게 또 좀 무리가 되는 건데, 없는 걸 또 있다고. 그것까지도 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거기다 또 색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표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경을 무표색이라고 이름했는데, 어쨌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관념이나 논리나 기억이나 뭐 이런 겁니다. 법경이란 게.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진근, 승의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안근이 대상, 물질, 색경을 대상으로 해서 안식이 생기는데, 대상, 그러니까 대상을 눈이 봤어요. 근데 눈 자체는 하나의 인체의 기관이지요. 그것이 그 안식까지 성립이 되려면은 저것이 뭔지를 요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별하는 기능이 없는 그런 그 인체의 그냥 인식 기능은 그냥 거칠은 근이라고 해서 부진근이라고 했고,
저것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아니면 딱딱하다, 거칠다, 물이 흐른다, 뭐다 하는 이런 그 내용까지 다 분간하는 그러한 인식기능 중에서도 그거는 또 승의 근이다 했어요. 근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눈이 그냥 보는 눈은 부진근이고 그 눈이 봐서 그거를 요별하는 기능은 승의근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봐도 되죠. 그러면은 불이 났다, 저 빨갛다 하는 거를 갖다가 부진근이 보고선 승의근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눈이 안식이 빨갛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안식이 빨갛다만 가지고서는 또 안 돼요. 모든 전오식, 1, 2, 3, 4, 5식에는 다 의식이 따라 붙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뭐다라는 것을 사람이 의식을 합니다. 전오식에는 다 제6식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오식은 안식은 저기 빨갛다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면은 제6식이 거기 붙어가지고 저기 불났구나. 이거는 수박이구나. 이거는 뭐 공산주의구나. 뭐 그렇게 아는 것은 그건 또 육식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딴 것도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만 하는 것만 알아요. 이 식은. 근데 저것이 이제 뭐 종소리다, 자명 종소리다, 뭐다 하는 거를 또 판별하는 것은 지금 뭐 새벽 4시인데 왜 자명종이 울리지라고 그 인식하는 거는 그건 또 제6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1, 2, 3, 4, 5 전오식에는 제6식이 붙어야지만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6식은 전오식이 없이도 제멋대로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6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전오식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 자극을 뭐다라고 판별하는 의식. 그거를 5구 의식이라고 하고 5개 하고 함께 하는 의식이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생각하는 의식은 독두의식이다. 홀로 독자 머리 듣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외부 자극, 아니 비서 신의 자극도 없이 옛날 생각을 한다든지, 기분이 꿀꿀하다든지, 무슨 칼국수가 먹고 싶다든지, 이런 건 그냥 독두의식이란 말이죠. 외부의 자극이 없이. 근데,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 그래서 나 칼국수가 먹고 싶어. 그거는 이제 오구의식이 되는 거죠. 네.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70, 80이 나오는데, 제7식은, 제6식을 의식이라고 하면은 제7식은 말라식이고, 제8식은 아리아식이고, 그렇죠? 아레아식 혹은 아리아식. 요건 이제 유식학에서 나오는 용어고, 제6식을 한자로는 그냥 알식자, 제7식을 뜻의자, 제8식을 마음심자, 이렇게 써서, 제8식을 마음심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6식이 마음의 제일 근본이다. 그 중에서도 8식이 제일 마음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심의, 식 하면은 8식, 7식, 6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초기 불교에는 뭐 아리아식, 말라식 이런 것이 없었느냐? 그 내용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세분을 안 한 거죠. 그냥 그 전부 다 이제 육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식 불교에 와서 육식이라고 다 같은 육식이 아니구나. 좀 더 근본적인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이 있구나.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 아집식이에요. 그거를 제7 말라식이라고 했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와 윤회와 연결이 되는데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세속 중생의 얘기예요. 그건 뭐 융도 얘기하고 잠재의식도 다 얘기했죠. 잠재의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칠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잠재의식이 다 칠식은 아니에요. 칠식이 잠재의식은 아니에요. 잠재의식은 칠식의 일부분이죠. 그보다도 이제 칠식이란 것은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온갖 그 탐진치,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시기죠. 아집, 법집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시기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중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제 불교는 무아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아집, 유아견, 유신견 뭐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다 없어지면은 그냥 다 인간은 그 흐트러지고 마는 거냐, 안개처럼. 그러면 뭐 윤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겠네. 그런 아집이나 이런 게 깨달으면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이 죽어도 또 아무것도 없겠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아뢰야식은 윤회를 설명하려고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뭔가 업식이 담겨가는 그릇은 있어야 되지 않냐. 업식이 기록돼서 가는 자력표, 인사기록부, 그건 있어야 되지 않냐. 예? 인사기록부. 그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보면 군인은 이제 여기저기 부대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35사단에서 2사단으로 갈 때, 35사단에서 국방부로 갔다. 35사단에서 국방부로 갈 때, 내 사람 뭐 이런 걸 다 안 가고, 사람은 안 가더라도 제 신상명세나 이 그동안 그 자격이나 뭐 이런 그 소행을 기록한 기록부가 있어요. 기록부가 우편으로 먼저 국방부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선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적혀지는 뭐 전생에서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명부, 염라대왕이 보는 명부, 뭐 그런 게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생에 뭐 지옥을 보내건 뭘로 태어나건 할 거 아니냐 하는 뭔가 이런 그 소박한 생각 때문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7식 말라식이 없더라도, 말라식이 지워지더라도 뭔가 그 바닥에 있는 그릇, 그런 것이 적혀져 있는 USB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뢰야식, 장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장한다는 저장식. 그래서 그것이 아뢰야식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되고, 정의를 하자면 업과가 기록되는 그 주체가 아뢰야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7말라식은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 제6의식은 그냥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식. 그렇습니다. 목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79쪽에 아뢰야식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아뢰야식이 필요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윤회 전전의 주체이다. 그것은 업과 과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업의 내용이 아뢰야식이라는 그릇 기록부에 담겨져서 후생으로 가서 그것은 이제 현행 훈종자라고 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과보로 나타난다 해서 종자생 현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뢰야식을 다른 말로 종자식, 씨앗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씨앗에는 과거의 기록, 과거의 업력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능장이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업력을 갖다가 다음 해에 씨 뿌릴 때까지 저장을 하죠. 그래서 집장, 저장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가면 내생에 가면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그 종자가 돼서 이제 그 식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종자생 현행이죠. 그래서 이제 아뢰야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뢰야식 자체가 나의 과거의 업력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능장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아뢰야식은 이 사람의 업력이 여기에 저장됐기 때문에 또 소장이고, 그런 상태로 계속 씨앗의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내용을 잃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USB에서 지워지지 않고 잃지 않고 변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집장이고, 그래서 아레아식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능장, 소장, 집장. 그 다음에 업력이 아레아식에 적혀지는 것을 현행 훈종자라고 합니다. 현행이 종자의 현행의 내용을 이제 기록한다라는 걸 이제 냄새 쪼일, 빛 쪼일, 열기를 쪼일 훈자죠. 훈증할 때, 훈제, 할 때, 현행 훈종. 현행이 종자를 훈해가지고선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종자가 있다가 내생을 갖다가, 업력을 갖다가 기록해 있다가 내생에 가가지고선 종자, 생현행, 종자가 현행을 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레아라는 이름, 아레아라는 말은 아레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저장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서 장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숙식, 일체종자식, 집지식 이런 이름도 있는데, 집지식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력의 내용을 갖다가 계속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해서 집지식이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아다나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자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숙식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숙이라는 말은 이제 말이 어려운데, 다를 이자 읽을 숙자예요. 다르게 읽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데, 통상은 현생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게 등유인이면은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고, 이숙인이 되면은 선인 락과 악인 고과가 된다고 하는데, 아레아식을 거치고 나면은 후생에 가면은, 전생의 업이 후생에 가면은 선인 락과 금생에서 착하고 잘 살았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즐거움이라는 걸로 보답이 되고 과보가 되고, 현생에서 잘못 살고 나쁜 일을 하고 많이 하면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고통이 된다. 그래서 선악이 고락으로 달라져서 읽는다. 그래서 이숙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오는 전생과 후생 관계에서 업력 자체가, 인과관계가 그런 식으로 성립된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레아의 필요성은 처음에는 윤회의 주체, 윤회의 담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인간 마음, 식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으로 볼 수 있겠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열애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요 다음에 하겠습니다.